네, 네. 예, 예. 저는 법률학자도 아니고 참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 대한 독소 조항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의 헌법 개정 말고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그걸 네, 질문으로 드리고 네, 싶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헌법을 예, 개정하지 않고 최선의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예, 한번 예, 이따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법 예, 개정이 아니고, 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없는가? 뭐 이런 취지로 예. 말씀을 주셨네요. 그죠? 헌법 기본과 관련해 두 네, 가지. 이따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분 누구 말씀을 좀 주실까요? 네, 네. 음? 네, 그거, 그걸 좀 지금 읽어 주셔야 돼요. 읽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또 윤철규 목사님 질문하신 것도 있네. 네네. 또, 라파엘라님 또 질문을 또 주셨네. 한번 읽어 주세요. 읽어 주세요. 네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용기 실장 뭐 질문 아까 있다고 그랬죠? 네. 음, 네네.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네, 박근환 선생님. 네. 예, 제가 아까부터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마이크 좀 조금, 가까이 대시고 하시면 예, 좋겠네요. 예, 복잡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 박근혜 정부 때 통진당, 통합진보당이라고 하죠.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 로라고 하는 국가단체를, 반국가단체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받고 결국 이제 뭐 이게 종북 세력이다 해가지고 통진당, 통합진보당이 이렇게 어, 당이 아주 해체된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게 해산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때 나타난 그 어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든가 그 절차상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략하게 여기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박근환 선생님 질문 주셨고요. 또 다른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렇게 세 개로 일단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박 선생님. 네, 최 교수님? 네네. 네, 먼저 김정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헌법재판소의 이런 문제를 고치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되냐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인데요. 그 탄핵 심판권, 그 다음에 그 정당 해산, 정당해산 심판권. 네네. 이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을 고쳐야 그 기능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헌법 개정하면 이거를 필히 삭제하지 않으면 9명이 독재를 행사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재판소원에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이 아니라 하위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헌법 개정이 없어도 지금 국회에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헌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재판소원 금지는 지금도 국회에서 통과만 시키면 고칠 수가 있죠. 윤석열이 거부권만 행사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헌법 개정이 없이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우선 고쳐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이론적인 것이고 현재의 헌법 개정 아시겠습니다만 헌법 개정을 국회에서 얘기하는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는 고칠 마음이 없어요. 뭐를 해야 되냐? 헌법 개정하면 의원 내각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언론을 대동하고 김진표가 총대를 메고 나서가지고 있거든요. 의원 내각제는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의 정치적 발언권을 이거를 영어로 돌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국민이 뽑는 대통령 허수아비 만들고 국회에서 뽑는 총리에다가 대통령 권한을 옮기겠다는 건데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못된 송아지 엉덩이부터 풀난다고 헌법 개정을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원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그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딴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개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 자기네들은 소수의 그룹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일본 자민당 같이 의원 내각제 중심으로 영구집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의원 내각제가 되면 일본보다 더 열악해요. 일본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낫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방분권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우리 같이 대통령 지금 우리가 윤석열에게서 보듯이 이런 식의 체제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총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못해요. 이유가 뭐냐? 지방분권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 내각제를 하면은 정말 기가 막힌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가 보충성, 그 다음에 타인구조 원칙은 이거 다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중요한 얘기인데 질문을 해주셔서 짧은 30분에 다 설명할 수 없었던 거를 한 번 더 보충 설명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가 보충성이라는 것은 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영역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 바깥에는 뭐가 있냐면 정치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자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정치와 자유는 법으로서 통제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도덕도 아니고 그런 걸 규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국가 보충성이라는 것도 국가는 권력을 마음대로 앞에 나와가지고 막, 야, 마약 단속하고 막, 성범죄 단속하고 막, 이렇게 막 해지고 나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먼저 시민들끼리 자율적으로 다 하도록 내버려 두고,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마지막으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가 관료는 마지막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장서가지고 막 노사관계 막 해가지고 노동조합을 막 폭도로 몰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태원 사고 날 때도 막 마약 단속반을 갖다가 투입했다고 하잖아요. 질서는 안 잡고. 그러니 이 국가 보충성이라는 것은 국가가 야 법치다 그 법치다 막 그 법에 따라라 막 이래가지고 막 지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말 좀 이렇게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다 하는 거예요. 국가가 법은 국가가 시민들에게 다 하시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통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막 법치를 막 주장할 게 아니라 자기가 앉아가지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법치를 어긴 게 없나. 근데 지금 월권을 하고 있다. 국가 보충성을 완전히 어기고 나와가지고 막 나서가지고 자율적으로 놔둬야 될 노사관계를 노동자 폭도로 몰고 마약도 막 나서가지고 막 범죄자 잡으러 댕기고 이런 헛심을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타인 구조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형법 제21조에 정당방위 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돼 있냐면 자기나 타인이 어떤 억울하게 피해를 볼 때 우리는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가 있다. 이게 실정법이에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53년에 형법이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 60년, 70년 지났습니다. 2015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우리나라 법관의 그 재판을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타인 구조예요. 그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판례로 타인 구조를 못하게끔 사람들의 시민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쌍방폭행죄라는 게 있는데 지나가다가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도와주다 보면 싸움이 나겠죠. 그러면 쌍방폭행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법원에 가요. 그러면 쌍방폭행죄에 걸리면 이게 100이면 99.9999999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니 내가 정당방위로 타인이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줬다.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의를 실천하는 법학을 배워야 되는 법학도들이 선배가 후배들한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가르쳐 줘요. 너희들 길 가다가 여자가 강간당하고 폭행당하는 거 보거들랑 도와줄 생각 절대로 하지 말고 마음이 아프지만 눈 딱 감고 그대로 지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쌍방폭행죄에 걸려서 100이면 100다 처벌받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노하우예요. 뭐냐면 형법 생기고 2015년까지 정당방위로 무죄 선고받은 게 13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식민 지배와 독재 정권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도와주면 지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도 눈 딱 감고 지나가지 않으면 자기 인생 망치는 거예요. 영창 들어간다고요. 누가 남을 도와주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모래알같이 만들고 시민들의 힘이 집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야만의 사회인 것이죠. 이것이 타인구조 금지입니다. 형법 21조에 분명히 적어놨는데요. 타인구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2항에 1항에 그렇게 적어놓고 2항에 기가 막히게 뭐라고 적어놨냐면 타인구조를 해도 그 정당방위의 정도가 지나칠 때에는 정도에 따라서 형을 감해줄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정도에 따라서 형을 감해줄 수 있다는 얘기는 벌 받는다는 얘기예요. 1조에는 정당 타인을 구조할 수 있다 해놓고 2조에는 정도를 따라가 감형이 가능하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뭐예요? 벌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그리스에서 공부했는데요. 그리스 기원전 그 고전 민주사회를 공부했습니다. 거기에 그 변론문이 나와 있어요. 데모스테네스라는 유명한 그 변론가가 굉장히 많은 변론문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쌍방폭행이 딱 생기면 누구를 벌하냐? 먼저 시작한 놈. 그러니까 거기는 정당방위 정도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짓이라도 먼저 시작하거나 그 폭행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그 정당방위의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 시작한 놈이 벌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우다 보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어도 싸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벌써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그리스의 민주사회에서 법률에서 쌍방폭행을 먼저 시작한 놈을 무조건 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작을 안 하게 되겠죠. 왜 시작한 놈이 벌 받으니까. 우리는 쌍방을 걸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비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타인구조 원칙의 금지죠. 실정법, 형법에는 허락이 돼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 국민들을 물먹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뭉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스템 얘기를 아, 곧 예, 제가 예, 말씀드려요. 시스템, 모든 것은 시스템은 부차적이에요. 사실은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 시민들 힘이 조금 커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시스템을 믿고 있으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시스템, 법률이 있어도 지켜주지 않는 것들이 많고 없어도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은 민주주의 자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시행이 된다. 시스템과 법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이최자영 교수님은 원래 이제 사학과, 서양사 사학과를 전공하시는 분이고, 정치사상을 하시는 분인데, 아주 법적으로 법률 전문가가 되셨네요. 그죠? 정말 감사드리고, 아까 거기 통진당 예, 통합진보당,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예예 그 이야기 빠졌네요. 네, 최 교수님. 네네. 이석기 의원이 그게 결국 구속되고 국가단체로 몰려서 통진당이 해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나타난 어떤 그 과정상의 문제점이라든가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횡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예. 과정을 좀 이렇게 그래서 이야기해 주시면 그 통진당은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그 네. 헌법재판소에서 개입하면 안 되는 영역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벌써 정당은 그것은 법의 영역을 초월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건 최소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뭐냐면 법을 수호하는데, 특히 이 국가기관이 이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 하나 안 하나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헌법 수호거든요. 기본권의 침해는 국가 공기관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가장 심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재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권의 침해가 가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재판, 판결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주요 업무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네. 마치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 해산권까지 있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예, 예.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까지 권리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예, 예, 헌법 그 111조 2 환경 그게 규정이 돼 있어요. 예, 예. 그것이 바로 전두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전두환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는, 뭐 제가 다 확인 안 해봤지만 저 삼지대에 독재국가 빼놓고는 없는 이런 것을 지가 혼자 만들어 놓고,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이 정치에 문어발 내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독일 거를 모방을 했다고 하면서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하는 95% 기능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재판소원 못, 아, 말이 안 되는 수작을 이 전두환이 했고, 이 네. 이게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이 음. 1987년 헌법이다. 이것을 고치려면 이런 것들을 언제 의원 내각제를 얘기할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부터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예, 드리는 예, 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